너무 이른 성공은 위험하다. 너무 어릴 때 성공하여 공적을 쌓고 추앙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오만과 같은 삐뚤어진 감각에 사로잡혀 동년배의 사람이나 차근차근 노력해가는 사람에 대한 외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만다. 뿐만 아니라 성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며 성숙에 의해 유지되는 문화적 환경에서도 자연히 멀어진다. 타인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성공을 이루고 일의 깊이를 더하는데 자신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과거의 성공과 공적을 간판으로 삼으려는 인간이 되어버린다. 착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의 심리. 자신의 본업에 힘을 쏟아 충분한 성과를 얻은 사람은 자신처럼 일하는 사람이나 동업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가지고 이해심 넓은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는 사람, 돈만을 목적으로 시큰둥하게 일하는 사람은 동업자에게 온갖 원망과 증오를 품는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을 착실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 대하여 증오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자기 통제는 자유자재로. 쉽게 분노하는 사람. 신경질적인 사람은 분명 그 같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앞으로도 그러한 성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믿는다. 거기에는 우리 인간은 성장을 끝마쳤다고 하는 뿌리 깊은 생각이 존재한다. 인간의 성격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분노라는 것은 한때의 충동이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감정을 처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면 성급한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이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른 형태로 바꾸어 드러낼 수 있다. 혹은 꾹꾹 눌러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분노와 같은 충동 외에 저절로 끌어오르는 다른 감정도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그 감정들을 자유자재로 처리하고 다룰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치 우리들의 정원에 돋아난 여러 종류의 식물과 꽃을 한데 아우르고 나무에 열린 과실을 거두어 들이듯이. 소심한 자는 위험하다. 서툰 데다 소심한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기 쉽다. 그는 자신을 적당히 방어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적으로 간주한 상대를 말살하는 것 외에 타개책을 알지 못한다. 타인을 모욕하는 것은 악이다.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은 명백한 악행 중 하나다. 악인은 사람에게 모욕을 안겨준다. 도둑도 살인자도 사람을 엿보인다. 폭력은 물론 작은 다툼에서조차 상대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말이 사용된다. 악을 행하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일 뿐 아니라 연인을, 부모를, 친구를 모욕하는 일이다. 나아가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욕보이는 것이다. 진정 자유롭게 사는 인간이란 어떤 행동을 하든 부끄럽지 않은 경지에 이른 인간이다. 물론 그가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일 역시 없다. 지론을 고집할수록 반대를 당한다. 지론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게 된다. 대체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사람은 그 이면에 몇 가지 이유를 감추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자신만이 이 견해를 생각해냈다는 독선에 빠진다. 혹은 이 정도의 훌륭한 견해에 이르기까지 흘린 땀방울을
보상받길 원한다. 혹은 이 정도의 견해를 깊이 이해하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많은 사람이 지론을 밀어붙이는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은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므로 그 역겨움에 생리적으로 반대한다. 수다스러운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자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수다를 떨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본성, 본심, 정체에 대하여 숨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말이 많다. 여러 사소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 상대의 주의와 의식을 다른 곳으로 쏠리도록 하고 밝혀지기 두려워 숨기는 것에는 시선이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술 이전의 문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문장을 쓰기 위해 문장의 기술을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표현이나 문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자신의 머릿속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의 이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실은 영원히 모른 채 언제까지도 눈앞의 기술에만 사로잡혀 있게 된다. 강해지기 위한 악과 독.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자란 나무. 그 나무들이 성장하는데 거센 바람과 거친 날씨가 없었다면 그 같은 성장이 가능했을까? 벼가 익는데 호우와 강한 햇살, 태풍과 천둥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었을까? 인생에는 여러 가지 악과 독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가급적 없는 편이 나으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은 건전하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증오, 질투, 아집, 불신, 내담, 탐욕, 폭력, 혹은 모든 의미에서의 불리한 조건과 장애. 이것들은 대개 역겨움과 분노의 씨앗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이 전혀 없더라도 강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 같은 악과 독이 존재하기에 사람은 극복할 기회와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단련된다. 에고이스트의 판단에는 근거가 없다. 에고이스트, 즉 이기주의자는 무슨 일이든 미리 손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득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가늠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까이에 있는 것을 중시하고 자기에게서 먼 것을 경시하는 경향에 단순하고 근시안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에고이스트가 사고하는 거리의 기분은 본인의 때마다 멋대로 판단한다. 그런 의미에서 에고이스트의 계산은 조금도 면밀하지도 사실을 반영하지도 않는, 굳이 말하자면 감정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즉, 에고이스트의 판단은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에고이스트는 감정적이고 신용하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태만에서 나온 신념. 적극적인 열정이 의견을 만들고 마침내 주의, 주장이라는 것을 낳는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언제까지고 의견이나 주의, 주장에 집착하면 그것은 융통성 없는 신념으로 변해버린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위대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과거 의견을 계속 가지고 있을 뿐 그 시점부터 정신 또한 멈춰버린 사람에 불과하다. 결국 정신의 태만이 신념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옳은 듯 보이는 의견이나 주장도
끊임없이 신진대사를 반복하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고를 주장하여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의 고귀함을 보는 눈을 가져라.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고귀함을 보도록 하라. 그 사람의 비열한 면이나 표면상 드러나는 것만 본다면 그렇게 보는 이 스스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증거다. 그것은 누군가의 저급한 면만을 봄으로써 어리석고 노력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두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은 저런 인간들보다 고귀하다고 생각하려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고귀함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하지 마라. 자신 또한 그와 똑같은 저급한 인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 남편의 직업이나 지위가 마치 자신의 공인 양 말하는 아내가 있다. 그녀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특징, 키우는 애완견의 영리함, 정원수의 멋스러움, 살고 있는 도시의 아름다움까지 자신의 공인 양 내세운다. 정치가나 관료는 자신들이 시대 전체나 역사를 좌우하고 있는 듯 말한다. 대개의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특별히 가치 있는 것인 양 말하며 알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과 진비 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그들은 사물과 지식에 대해 말함으로써 자아와 그 소유력이 얼마나 비대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와 미래까지도 소유하려 든다. 여성의 대담함.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도 남성이 어떤 일에서든 대담하고 야만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체격과 행동에서 갖게 되는 인상에 지나지 않는다. 복수와 연애에 대해서는 여성이 훨씬 대담하고 야만적이다. 성급한 성격은 인생을 위태롭게 만든다. 서로 사랑할 때에도, 서로 싸울 때에도, 또한 서로 존경할 때에도 언제나 두 사람 중 한쪽만이 고뇌하는 역할을 도맡는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한다. 결국 성급한 성격이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나 상황, 일이 진행되는 순간순간 단락적으로 반응하며 그때마다 감정을 파열시키고 지나친 언동을 저지르고 만다. 그 때문에 아주 평범한 일조차도 여러 손이 가는 번잡한 일이 되어버린다. 기다리게 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연락도 없이 기다리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매너나 약속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은 이런저런 좋지 않은 상상을 떠올리고 걱정하며 이어서 불쾌해지고 점차 분개한다. 결국 사람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나쁘게 만드는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뜻밖의 예의. 감사를 진심으로 거절하면 상대는 모욕을 받았다고 느낀다. 선악 판단의 에고이즘.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악이요, 자신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것은 선이라는 식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에고이스트가 있다. 그 사람이 에고이스트인 이유는 일반적인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야만적인 인간이 이 세상에 드물지 않다. 거리로 나가라. 혼잡 속으로 들어가라. 사람들 속으로 가라. 모두가 있는 장소로 향하라. 모든 이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당신은 더욱더 온화하고 착실하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고독한 것은 좋지 않다. 고독은 당신을 깔끔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고독은 인간을 부패시키고 폐인으로 만든다. 자, 집을 나서서 거리로 나가라. 소유의 노예. 인생에는 돈도, 쾌적한 주거도, 건강하고 풍성한 식사도 필요하다. 그것들을 손에 넣음으로써 사람은 독립하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소유가 도를 넘으면 사람은 180도 돌변하여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고 휴식 시간까지 구속당하며 조직에 조족당하고 끝내는 국가의 구속까지 받게 된다. 인생이란 것이 끝없이 많이 소유하는 경쟁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일 리는 없다. 위험해 보이는 것에는 도전하기 쉽다. 용기 있는 사람을 움직이기 위한 요령이 있다. 그 행위가 위험으로 가득하다.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면 된다. 실제로는 그만큼 위험하고 곤란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다. 용기 있는 사람은 그 행위가 위험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기분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행위나 상황이 타인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에 도전하려는 심리다. 만일 처음부터 간단하다고 말하면 실패했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곤란한 상황에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용기를 칭찬받거나 적어도 도전 그 자체로서 위안받을 수 있다.